365일 건강하게 99가지 팔팔하게 9988 건강정보. 자, 99살까지 팔팔하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전문의들을 모시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임페리얼 클리닉에 우리 아주 잘생기신 박기봉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가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갑자기. 잘생기셨잖아요. 네.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그러게요. 네네. 자주 듣긴 하는데. 아유, 웬일이니? 자주. 요즘엔 본인 PR 시대니까 좋아요. 아니 뭐 또 사실이고. 1년에 한 번. 네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원장님하고는 뭐 척추 건강에 네네.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좀 함께 해볼까요? 우선은 요즘 거진 환자분들이 네네. 아파서 오시는 이유가 네. 자세 문제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네네. 안 좋은 자세, 네. 그리고 요즘 또 개학했으니까 학생들 자세 문제랑 네. 그리고 척추측만증도 잠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척추측만증. 네네. 척추측만증이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선천적인 거 있고 후천적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거랑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 척추가 발달이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기형적으로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거진 후천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많이 척추측만이 있으신데 인지를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70 넘으신 그 여자 환자분인데 네네. 엑스레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측만이 심하게 있으신데 그러니까 평소 모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척추측만이라는 게 네네. 옆으로 이렇게 휜 걸 측만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뒤로 봤을 때 네. 척추가 S자. S자. 네. 그럼 S자.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봤을 때 S자는 좋은 그 구조고요. 옆으로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옆에서 S자,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그 볼륨감 네. 있는 몸매고. 그러니까 네네. 경추가 안으로 들어가고 요추 들어가고 흉추가 좀 나오고 좀 튀어나온 거. 네네. 그게 S자로 되면은 굉장히 좋은 좋은 본인의 건데. 자세고요. 네네. 뒤로 봤을 때 뒤에서 이제 네, 봤을 때 네. 그런 애쓰면은 네, 안 안 되는 좋은 거예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 네네. 어르신분들 앞에 네네. 가실 때 보면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측만증이 심하신 분들을 가끔 네. 뵙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젊은 층에서도 그런 측만증이 있어요. 네, 요즘에는 꼭 나이를 떠나서 네네. 후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자세 인해서 때문에. 뭐 학생들도 있고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주부님들도 네. 요즘 코로나로 되게 한 2년 정도 강제로 계셨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러시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자세로 뭐 컴퓨터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네네. 소파에서 엎드려서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 테레비 보시다가. 제가 네네. 잘하는 거. 네, 그러시다 보니까 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후천적으로도. 이제 계속 안 좋은 자세를 고집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골격계, 그러니까 근육까지도 좀 변형이 오면서 네네네. 조금씩 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척추 측만까지는 말하긴 힘들고요. 네. 그거보다도 우선 안 좋은 자세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후천적인 거는. 그렇네요. 네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개학을 네네.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특히 자세가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아닐까 네네.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을 했지만 네. 이제 집에서 아직도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고. 요즘에. 네, 학교를 가는 친구는 그래도 이제 많이 학교에서 계속 앉아 있더라도 또 네. 중간중간 뛰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수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댁에서는 특별히 뭐 그 컴퓨터만 제대로 하면 그렇죠. 되니까 네네. 자세가 특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앉는 자세 했을 때 만약에 등받이나 이런 거를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네네. 곧바로 거진 뭐 누워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 더 안 좋게 해서 통증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까지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은 개인별로 뭐 특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측만 쪽으로 가면은 어렸을 때 이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성장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안 좋은 자세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네. 급성장기 때는 애들이 금방금방 크니까 네. 그때 이제 급격히 휘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가방은 이제 저희 때는 뭐 한쪽만 많이 맸는데 그렇죠. 요즘은 양쪽을 또 매니까 양쪽으로 네, 매니까 요즘은 좀 그게 좀 괜찮을까?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 또 책을 다 두고 다니니까,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뭐 가방은 무겁진 않은 것 우리가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 갖고 아시잖아요. 다 다녔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끙끙끙.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자기로 예? 보자기에서 이거 너무 일이지? 옛날이다. 난 보자기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릿고개 때 학교를 다니셨는지.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성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유난히 제 백이 좀 무거운 편이어서 주변 네네. 분들이 깜짝 놀라는데 네. 한쪽으로만 이렇게 핸드백을 매다 보면 네. 이것도 이렇게 몸이 휘잖아요. 아, 그럼요. 이것도 척추 아, 측만증을 그거 유발할 수가 가지고 있어요. 측만까지 가진 말씀드리는 건 않아요? 네. 힘들고요. 네네. 측만을 저희가 구분할 때는 네.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뭐 몇 도 이상, 뭐 아. 10도에서 20도 이상, 아니면 20도 이상, 네. 아니면은 40도 이상. 네네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측만증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약간의 측만기가 있다를 있다, 결정하는 없다. 거지 일반인들이 모두 다 자세가 나쁘다고 해서 측만으로 그래요. 그 결정 지으면 안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척추가 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육안으로는 힘들고요. 힘들죠. 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살짝은 뭐 네, 다 5도 있어요. 미만 그 정도는 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걸로 측만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건 후천적으로 네. 자세가 안 좋아서 한쪽으로 조금 휘어 있다. 그 정도. 그러면은 예. 그렇게 후천적으로 자세가 안 좋아서 휜 정도는 네네. 교정을 통해서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5도 미만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약간의 살짝 그 안 좋은 자세로 인한 야. 후천적인 경우에는 네. 교정이 가능한 아, 교정 경우가 굉장히 가능해요?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 원장님은 지금 그 클리닉에서는 네네. 대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뭐 아, 이렇게 막 지금- 땡기는 거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여러. 원장님, 몸이 의자가 돌아가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마이크를 조준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네네. 밑에 목이 돌아가요. 무릎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여기를 돼서 조금 더 좀 굉장히 불편하시죠. 자세를 위해서 네, 몸을 앞으로 좀. 네. 그냥 그러면 쩍벌을 또 했어요. 쩍벌. 아까 이쪽으로 네, 돌아가셨는데. 이쪽으로 지금 했는데 일로 이제 양쪽 분을 다 베야 됐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한쪽으로 할 수는 네. 없고요. 우선은 일부러 삐뚤어 앉으신 게 아니라 이게 네, 돌아가가지고. 이게 돌아가요. 다리가 의자가 기신 예, 분들이 저런 애로가 네. 있어요. 네네. 의자가 굉장히 쩍벌하십시오. 잘 회전력이 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근데 네. 이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제 네네. 뭐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나오고 나면은 네네. 이게 뭐 어떤 식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측만증이라고 해도 네네. 아주 마일드한 경우가 있고 점점 시비어한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도대 아니면 네. 10도 미만, 20도 미만 정도는 우선은 운동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칭 그리고 교정 치료로 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20도 이상은 이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네네. 그게 어른들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 경우는 없고요. 네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살부터 뭐 13세 아니면은 급격히 이제 급성장기 때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네. 이게 점점 발전을 하는지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대로 있는지 그거를 보고 네. 뭐 심한 경우에는 40도 이상이 갔다. 그러면은 어쩌면 수술도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척추측만증이 아무래도 이제 몸이 뼈가 휘어 있으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건강적인 거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휘어 있을 경우에 뭐 30도, 40도 이럴 경우에는 네네. 장기가 눌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숨 쉬는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소화가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이외에 10도 미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는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으신데 네. 그거보다도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수영복을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체육 시간에 PE 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면은 한쪽 등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이.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미용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을 스트레스를 수 많이 있다. 받는 경우가 그럴 많이 수 있어요. 있겠네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서가지고 허리를 90도로 이렇게 숙이면 네네네. 네네. 확 튀어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 압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댁에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척추 측만증인지 아닌지를 측만증 그냥 간단한 스크리닝 테스트, 네네네. 뭐 엑스레이 찍기 전에 네. 그래서 학생이나 뭐 주부분들이나 뭐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똑바로 쓴 상태로 앞으로 이렇게 휘었을 구부렸을 때, 때 그 눈높이를 이제 등 높이에 맞춰서 뒤에 분이 봤을 네. 때 한쪽 등이 많이 튀어 올라와 있다고 하면은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구분 없이. 다 근데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 학교에서 스크리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뭐 아담스 테스트라고 앞으로 숙였을 때 한쪽 등이 많이 튀어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네네네. 척추 측만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네. 학교 쪽에서 이제 그럼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네. 진단 과정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을 한번 검사해 보라는 그런 쪽지를 받아오시는 학생들도 학생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는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회사를 다니시고 또 주부분들은 이런 거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본인이 뭐가 이렇게 허리가 좀 불편하고 네네. 자세가 좀 힘들고 이러면 네네.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척추 측만증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댁에서는 네. 앞으로 좀 쭉 밴드업해서 구부려서, 예. 숙여서 한쪽이 네네. 많이 튀어 올라와 튀어나왔다.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네네. 100%는 아니고요. 네네. 하지만 이미 이제 성인이 되셔서 네. 더 이제 진행할 수 없는 더 이상 뭐 진행된 일이 없으니까 애들처럼 성장이 다 끝나신 경우에는 네. 그 상태로 멈춰 계시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이가 많이 나실 경우에는 네.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화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으신다는 얘기들 하시는데 노화랑 측만증이랑은 조금 다른 달라요? 문제고요. 네. 노화는 이제 그 태행성 네. 그 질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태행 작용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오는 거고요. 네네. 지금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네. 이제 자세. 젊은 친구들도 네네. 자세나 후천적인 경우에는 네네. 선천적인 거는 아니, 이미 근데 다른 얘기지만. 자세가 말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소파에서 이쪽으로 누워서 뭐 컴퓨터를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했을 때 네네. 그럼 같은 시간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좀 제자리 가지 않나요? 그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른 자세로 누워 계시는 게 더 네. 편하시지 아니, 뭐 않을까. 물론 일차원적인 그런데, 생각으로. 네, 그래서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네네. 어떤 분은 제가 다리를 오른쪽으로 많이 꼬니까 반대로 왼쪽. 반대로 30분씩 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타이머 제고 하시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습관이 한쪽으로 많이 틀어진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네네네. 이미 골반이 많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편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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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근데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 많이 다리를 꼬시게 되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고쳐보시려고 반대쪽으로 꼬시다 보면은 네. 오히려 더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아. 개인적으로 교정이 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병원이나 그 가까운 그 선생님들 뵙고 한번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자세 교정을 본인이 안 좋은 자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방 골반 틀어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골반 틀어진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왜 네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출산 때문에 그러나요? 출산도 그렇고요. 네. 하이힐 때문에 그러나? 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다리를 더 많이 꼬시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으로 거죠. 더 그 앉아 계실 때 예. 다리를 남자분들처럼 뭐 다리를 쩍벌을 안 하니까. 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다리를 오히려 더 그 많이 꼬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인 경우가 또 많이 많이 있고요. 있고요. 그러면 이런 여성분들의 골반 틀어짐이 네네. 척추 측만증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랑은 또 그건 별개의 아니에요. 문제인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허리가 뭐 안 좋아 아니면 네. 뭐 골반이 휘었어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드셔서 네네. 퇴행성으로 네네. 허리가 굽으셨어 네. 여러 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척추 측만증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그거는 척추 측만은 네. 그 모든 분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네네. 급성장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측만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미비하고요. 아, 그래요? 조금 흰 경우에는 있어요. 뭐 5도 미만. 네네. 하지만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5도 미만이면 우리 눈에서는 잘 안 보이죠, 휜 게. 겉으로는
정도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 미용적인 찍어서. 거는 전혀 뭐 없고. 문제가 없고요. 네네. 이제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네네. 5도 미만 정도 그거는 간과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똑바로 신분보다는 아무래도 네네. 찬스가 더 많죠. 아프신 그렇군요. 확률가.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임페리얼 클리닉 박규호 네네. 원장님과 함께 척추측만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자세 얘기도 좀 더 해보고 예. 치료 얘기도 좀 네네. 더 해보겠습니다. 자.